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표면에다가 울퉁불퉁한 것과 같은 입체감을 줄 건데요. 그러니까 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제공되는 사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밋밋한 사진들이에요. 네, 이 사진들을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만드시려면 일단 뉴 도큐멘트를 만드시고 그 뉴 도큐멘트에다가 뒷 배경으로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채워주셔야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섞어지는 그라디언트를 채워줬어요. 근데 그라디언트를 채우시고 나서 보시면 마치 면이 오돌토돌한 것과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메뉴 필터에 있는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라디언트를 채워줄게요. 그라디언트 들어간 타입을 좀 바꿔줘야겠네요. 라이너로 맞추고 드래그.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채워주시고요. 여기 그라디언트 들어갔는데 이 하얀색하고 황토색의 경계가 너무 진하게 나온 것 같죠? 그러실 경우에는 가셔서 지금 이게 흰색과 갈색의 컬러핀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간 떨어뜨려 주시고 미드 포인트를 두 핀의 중간 정도에 오도록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오케이 하시고 다시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넣어주신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그 그라디언트를 채운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고요. 메뉴 필터에 가보시면 텍스처가 있고 텍스처의 맨 아래쪽에 가시면 텍스처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텍스처라이저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도큐멘트에서 봤던 그 화면인데요. 약간 축소를 시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100% 실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작게 나오게 25% 정도로 좀 작게 나오게 조절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이제 변형시킬 이미지인 거고요.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은 보시면 지금 현재는 텍스처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텍스처라이즈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줬을 때 화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크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선택한 효과마다 적용됐을 때 그 결과물의 느낌이 조금씩 다 틀려지죠. 위쪽에도 보시면 스타일라이즈 클릭을 하셔서 사용해주고 싶은 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적용했을 때의 모양이 나오게 되죠. 지금 텍스처에서는 별다로 바꿀 만한 게 없네요. 그쵸? 하나밖에 없고 스케치에 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쵸? 다시 아티스틱을 한번 볼까요? 아티스틱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 선택한 이 필터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처에 있는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처라이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대화 상단에 이제 텍스처, 이 텍스처라이저에서도 이 텍스처를 또 다른 걸로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기본값인 캔버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유화를 그리기 위한 그 천과 같은 그 느낌인데요. 여기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선택을 해주시면 약간 이건 벽돌 모양처럼 바꿔지네요. 또 샌드스톤 선택을 해주시면 마치 모래바닥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텍스처라이저 내에서 원하시는 텍스처를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효과를 스케일링을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를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수치가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텍스처에서 원하시는 그 값으로 드래그를 시켜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변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라이트 이거는 이제 표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처럼 해줄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도 라이트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캔버스 효과라도 틀려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각각 누를 때마다 다른 느낌이 보여지죠. 다양하게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그냥 그라디언트만 들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마치 어떤 그 옷의 질감과도 같은 느낌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채운 데다가 효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주시고 싶은 효과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밋밋했던 그림에 텍스처라이저에 있는 다양한 텍스처의 효과를 적용을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이러한 질감이 나오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글자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작가의 이름을 왼쪽 부분과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맨 그 하단 왼쪽에 있는 그림, 나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기능을 적용을 좀 해줘 볼게요. 레이어 1을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레이어를 선택을 해놓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마스크 마크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마스크에는 그라디언트를 흰색과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그냥 이 흰색에서 검정색의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제 흰색에서 검정색에서 그라디언트를 줬는데요. 레이어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마스크 레이어에 들어갔죠. 그래서 보시면은 흰색이나 회색이 들어가 있는 하단 부분은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검정색이 씌워진 이 위쪽 부분은 그림이 좀 흐릿하게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그림을 수정하려면은 그림에 해당하는 레이어 텀네일을 선택을 해서 분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고 만약 지금 현재 적용해 놓은 이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수정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전에 봤던 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냥 전체적인 화면에 이렇게 차는 것처럼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레이어 마스크를 고치실 때는 레이어 마스크 텀네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 마크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지만 수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레이어인지 마스크인지 선택을 해놓고 마스크를 고칠 때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드래그, 레이어를 수정할 때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효과를 줘서 그림의 아랫부분이 약간 안 나오게 해줬어요. 그쵸?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다음 또 다른 레이어에도 적용을 해주고 싶으시면은 적용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마스크 버튼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 주신 다음에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자, 그럼 만약에 그림이 잘 안 보였다가 다시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려면은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수정해 주면 좋을까요? 여기 이 부분을 컬러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오면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그래서 검정색, 흰색, 검정색으로 나오도록 그라디언트를 맞춰 놓은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때요? 그림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중앙 부분은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채색을 가지고 레이어 마스크에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림의 여기 테두리 부분에다가 점선으로 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요. 일단 이 아래쪽 부분이 있죠. 여기 이 그림의 주위에다가 선을 그려줄 건데요. 이때 그냥 선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렉텅귤러 마크 툴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에디트에서 스트로크 선택을 하셔서 해주시면은 테두리 선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테두리 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나오게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점선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 그 점선에 조금 더 예쁜 점선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이 뒷 배경으로 쓰고 있는 이 그라디언트 있죠. 이 그라디언트의 일부분을 이렇게 제가 사각형 마크 툴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패턴으로 지정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셀렉션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N으로 뉴 도큐먼트 만든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조금 전에 내가 셀렉션 해놨던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도큐먼트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 그림을 패턴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메뉴 에디트에 가서 디파인 패턴.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이 그림을 패턴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그림들 다시 나오게 하고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의 주위에다가 제가 점선을 그려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뉴 레이어 위쪽에 하나 놔주시고요. 여기다 점선을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점선을 주기 위해서 툴바에 보시면은 이렇게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소스를 샘플하고 패턴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패턴을 선택을 해주세요. 패턴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해놨던 그 패턴을 힐링 브러쉬로 써줄 거거든요. 그 소스를 패턴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점선은 굵기가 좀 크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사이즈를 다이나미터 값을 좀 올려주시고 점선을 작게 하고 싶으시면은 다이나미터 그 수치를 좀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점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페이싱의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수치가 작은 수치일 때에는 지금 보시면 1%로 되어 있죠. 작은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점선이 나오지 않아요. 이 스페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선이란 건 결국 하나하나의 점들이 서로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지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점선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작은 원들이 여러 개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점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스페이싱이라는 건 바로 그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줄지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제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화면을 실제 사이즈로 좀 크게 나오게 하고 힐링 브러쉬 툴로 지금 보시면은 8일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가 보이죠? 이때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반듯하게 선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선을 보시면 좀 확실히 보이도록 제가 뉴 레이어를 만들고 뉴 레이어에다가 흰색을 채워서 일단 뒤에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가 좀 안 보이게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선이 더 확실히 보이시죠? 점선 들어간 거 보이세요? 다시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들어가죠. 근데 이 점선이 그냥 한 가지 색깔이 아니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양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는 이 면을 패턴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는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드래그를 할 때마다 그 패턴으로 지정해 놓은 것에서 해당하는 색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드래그 하시면 삐뚤삐뚤 되니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반듯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시면 레이어를 없애고요. 새 레이어 만드신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좀 작게 하시고 그 점선들 간격을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싱 값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하드니스는 당연히 100이어야겠죠? 딱딱하게 나오도록.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작은 점선이 나오게 되죠. 만약 이거하고 똑같은 점선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이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레이어 카피하시고 그 그림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위아래만 나오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점선을 만드는 방법과 텍스처라이저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질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